한강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 이름만으로도 큰 기대를 품기 시작합니다. 여기 한 50대 여성도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23년 이 작은 상가 한 칸에 자신의 모든 희망을 걸었죠. 지금 보고 계신 이 전용 면적 16평짜리 상가의 분양가는 당시 무려 11억 6천만 원. 하지만 충분한 자금이 없었던 이 50대 여성은 해당 상가를 담보로 은행에서 7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상가의 주인이 된 50대 여성은 안정적인 월세 수익과 훗날 시세 차익까지 꿈꿨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꿈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 여우대장에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다산신도시입니다. 이 다산신도시는 크게 1동과 2동으로 나뉘는데 1동은 북쪽에 자리 잡고 있고 2동은 남쪽 한강변과 맞닿아 있습니다. 규모나 인구 자체는 1동이 훨씬 많지만 2동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 바로 이 한강과 가깝다는 점을 꼽을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예로부터 한강이라면 그야말로 껌뻑 죽었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한강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 그 가격이 수억 원씩 차이가 나기도 했으니까요.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한강이라는 이름은 희소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점을 이용해 많은 부동산 업자들은 이 한강이라는 단어를 여기저기 능숙하게 갖다 붙이곤 합니다. 여기 한적한 한강변 공원에서 차를 타고 5분 정도만 이동하면 금세 거대한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들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이 건물은 2022년 사용 승인을 받은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로 지하 1층부터 2층은 판매시설이, 나머지 층들은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는 지식산업센터와 기숙사가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이 건물이 얼마나 크냐면 연면적만 7만 5천 평에 달해 63빌딩의 1.5배 규모에 육박하죠. 겉으로만 봐도 정말 웅장해 보이는 이 건물. 그러나 그 내부는 겉모습만큼 웅장하지 못한 듯 싶습니다.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텅 비어있는 공실 상가들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화려한 분수대 너머로 텅 빈 공간들이 애처롭게만 느껴지고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인기척은 그리 많이 느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건물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니 복도 양옆으로도 공실 상가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유리창에는 임차인을 구한다는 임대 홍보물들이 여럿 붙어 있지만 이 많은 공실 상가들이 과연 다 채워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대로변과 맞닿아 있는 상가들 역시 공실이 아닌 곳을 찾기가 힘든 수준이고 그나마 임차가 됐던 곳들도 가게가 폐업한 뒤 간판조차 떼지 못한 채 방치된 모습입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이 일대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인근 건물 상가들도 분위기는 영 좋지 못해 보입니다. 이 건물은 비교적 최근인 2023년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2,800평 땅 위에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로 지어진 이 건물 역시 지하 1층 일부와 1층은 상가, 나머지 층은 지식산업센터와 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층 상가 부분의 디자인이 확실히 다른 건물들과는 차별화가 되어 있는 모습이죠.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유동인구 유입에 최적화되었다는 전면 스트리트형 상가로 설계되었다는데 실상은 이렇게나 많은 공실을 안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진 지는 벌써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건물 전면부에 영업 중인 점포는 손에 꼽을 정도이고 대부분 공사 중이거나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유동인구조차 찾아보기 힘들고 한없이 썰렁한 모습이죠. 과거 이 건물은 인근 교통 및 개발 호재를 강조하며 황금빛 미래를 내세운 분양 홍보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한강과 가까운 수세권 입지라는 점을 앞세워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고 위층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들과 인근 아파트의 배후 수요까지 더해지면 안정적인 상가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죠.
그렇게 화려한 분양 홍보에 이끌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23년, 한 50대 여성은 해당 건물 1층 상가 분양 계약을 맺게 됩니다. 당시 그녀가 계약한 이 전용 면적 16평짜리 상가의 분양가는 무려 11억 6천만 원. 그러나 충분한 현금이 부족했던 이 50대 여성은 해당 상가를 담보로 은행에서 7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르고 2024년 1월 해당 상가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되죠. 그렇게 이 작은 공간의 진정한 주인이 된 50대 여성은 하루라도 빨리 임차인을 구해 대출이자를 내려고 했을 겁니다. 이때만 해도 금리가 상당히 높았을 때인데 7억 8천만 원이라는 대출금의 연이율을 6%로 잡았을 때 한 달 이자와 관리비만 해도 무려 400만 원에 달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녀의 행복한 상상과 달리 현실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이미 인근에는 너무 많은 상가들이 있었고 실제 임차 수요는 턱없이 부족했죠. 설상가상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은 끝없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고 선뜻 이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이 일대 평균 임대료는 계속해서 낮아져 갔습니다. 현재 해당 건물 동일 평형 1층 상가의 경우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250만 원 수준으로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데 애초에 너무 과한 금액으로 상가를 분양받았다면 이제는 임차인을 구해도 대출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거죠. 이 50대 여성 역시 뭔가 잘못됐음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이 50대 여성이 이 상가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린 지 단 4개월 만에 그녀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결국 해당 상가마저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난 7월 처음으로 진행된 해당 경매 사건에서 이 상가의 최초 감정가는 11억 5천만 원으로 평가되었으나 현재는 1회 유찰되어 최저가 8억 8백만 원으로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2023년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 상가가 벌써 경매에 나온 것이 참 이례적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 가격에도 낙찰될 확률은 적어 보인다는 점이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다 보면 항상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계약하냐? 믿을 수 없다. 거짓말하지 마라.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도 전국 곳곳에는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 모르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죠. 상가 투자는 태생적으로 많은 리스크가 뒤따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보다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